지금부터 2021년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127조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5개 광고 발전기금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1을 근거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한 효율적인 5개 광고 문화 조성이며 2021년 기금 사업 개요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수고 보상비,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이 7억 577만 6천 원이며 2021년도에는 수입이 2억 3,352만 1천 원, 지출은 1억 5,300만 원으로 8,052만 1천 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62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고속도로변 기금 조성용 광고물 수익금 중에 안성시 배당금, 공영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129쪽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액은 9억 3,929만 7천 원이고 총 지출액과 수입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5개 광고 사업 수익금 6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52만 1천 원, 예치금 회수 7억 577만 6천 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6천만 원, 총 9억 3,92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총액은 9억 3,929만 7천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9,600만 원, 시민들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 보상금 지급을 위해 3천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전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2,700만 원을 계상하고 5개 광고 발전기금 적립 예치금으로 7억 8,6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가늠하는 것으로 지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부분에 대한 사업 방식을 변경하시는 모양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위탁 안 하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갖고 하시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네네. 저희가 광고협회하고 장애인협회를 둘로 나눠서 그동안은 운영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수의계약도 여건이 안 되고 네. 해서 운영상에 또 좀 미흡한 점도 많고 해서 네. 내년에는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상금도 지금 잡으셨는데요. 네.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보상금을 말씀. 네. 기타 보상금. 수익 보상금은 저희가 수거를 이제 시민들로부터 수거를 해서 네.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형 현수막은 한 1,500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 소형 족자형은 한 1,000원. 그다음에 부착식으로 된 벽보는 500원.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는 한 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저희가 일단 한 3천만 원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을 보면서 요거는 좀 부족함이 있으면 추경에 좀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의원님. 네, 송미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광고 수입을 한 6천만 원 수입이 생긴 거잖아요. 네. 이 5개 광고를 개첨을 할 때 네. 한 개가 얼마고 며칠을 이렇게 개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이? 지정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지정 게시대. 지정 게시대는 일주일 단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일주일 단위로? 있습니다. 예, 예. 이 한 개를 하게 되면 얼마를 하는 겁니까? 비용이? 저희 팀장님이 네, 다 틀린가요? 네. 비용 자체가?
네, 건축행정팀장 김광일입니다. 그거는 한 매에 11,800원입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3,000원. 그래갖고 그 운영자 쪽으로 가는 것이 8,800원 해서 총 11,8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일주일 거는데 11,800원이에요? 네. 저는 예전에 들을 때 5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비용이 아유, 비싸진 않네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라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순서대로 하는 거죠? 어느 지점을 순서대로 지정한 위치가 지정하는 이제 위치에? 틀리겠죠. 예, 많이 몰리는 위치가 있고요. 좀 한가한 위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달았을 때에도 일주일에 그 게시대에 달 때 제가 광고비 그거로 하는 거 낼 때 3만 원인가 5만 원 냈었는데 아닙니다. 현수막비 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예. 저 영수증 갖다 보여드릴게요. 지정 게시대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3만 원이고 5만 원을 내고서 그걸 한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 제작비가 제작비 들어가시겠죠? 빼고 제작비는 7만 아니, 원인가 그렇지 8만 원 따로 않습니다. 내고 확실히 아닌 건가요? 예, 예, 예. 아, 네. 예, 그 업체에서는 혹시 이제 그 제작 비용까지를 포함했으면 모르겠는데 게시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작 비용 예, 예. 별도 7만 원, 그다음에 게시대 비용 3만 원인가 5만 원 추가해서 한 장 거는데 10만 원인가 12만 원 어우, 됐어요. 아닙니다. 기억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 내년부터는 그 불법 광고물을 기간제를 채용하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고개 광고 발전 기금 갖고 그 돈 갖고만 그분들 급여 드리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나요? 예, 예. 저희가 그 이제 금년도에 그 광고협회하고 장애인협회에 편성된 예산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저희가 기간제 4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한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효율성 면에서 지금 기존의 방식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그 코로나 긴급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편성을 해서 써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운영 방침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예, 효율성이나 이제 어떤 그 불법 광고물 근절의 어떤 이제 단호한 의지시고 뭐 이런 거로 이제 평가를 저도 하는데요. 그 광고협회에서 하던 부분하고 어쨌든 이제 지체 장애인 쪽에서 내신 거죠? 네, 예. 그분들이 예. 한 1년 하셨나요? 광고협회는 계속 해왔고 장애인협회는 네, 1년은 됐습니다. 근데 장애인협회로 이제 제가 예, 이제 예, 한정을 줘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제 물론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뿐이 아니라 관하고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이분들은 연장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다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기간제를 고용하셔서 물론 뭐 이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기여하시고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는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을 4분을 채용하실 계획이면은 이 장애인 단체 기존에 좀 했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뭐 나름 인센티브랄까 해서 한 분이 됐든 2분 정도는 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그분들 또 서운함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과장님 한번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채용하게 되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하셨던 분들 위주로다가 네네.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고려 좀 해주세요. 많이 서운해하시고 막 네네. 좀 서운해하시고 뭐라 그럴까 좀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과장님이 뭐 특별하게 어떤 거기에 특혜주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분들 좀 서운함도 달래주시고 어떤 장애인분들의 그 아픈데도 이렇게 좀 도듬어 주시는 그런 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가 소관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0년 세출 예산 88억 5,068만 9천 원보다 31억 7,470만 8천 원이 증가한 120억 2,53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로 28억 6,302만 1천 원, 주거급여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83억 5,207만 원, 건축관리 분야로 5억 8,941만 6천 원, 재무활동의 기금 전출금 예산으로 1억 6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지출 예산으로 6,08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 설명서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463쪽 주택개량 사업으로 보계면 거리실마을 오수정화시설의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76만 원을 편성하였고 464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분양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자 수당 지급 예산으로 960만 원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비인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 보조 금액으로 1억 원을, 공동주택 관리 법정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비인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보조금으로 4억 5,9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50동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건축물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2020년도에 기조사한 단지를 제외한 준공후 15년이 도래하는 4개 단지 10개 동에 대한 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69쪽입니다. 산소와 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방음벽 설치 위탁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우리시 부담 40억 원에 대해 2020년도 추경에 20억 원, 2021년 본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0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단지는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등의 의무관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시에서 해당 단지를 대신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으로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 임대료 임차급여비로 78억 9,103만 원, 자가주택 개보수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비로 4억 6,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3쪽 5개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 소모품,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단속 관련 급양비, 행정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및 토지 임차료, 폐해 현수막 처리 수수료를 위해 3,185만 원을, 중부고속도로 일주가이시 안성 홍보 전광판 및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불법 광고물 정비 차량 운영비로 522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고속도로변 행정 광고물 게시대, 대형 행정 홍보 광고물 유지 보수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비용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5쪽 건축인허가 자료 관리입니다. 건축인허가 시 전문가 심의 자문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과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 승인 시 현장조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수수료 등 2억 8,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재구축 사업으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7쪽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및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8조 5개 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불법 광고물 지속 정비를 위한 광고물 정비 위탁 및 5개 광고물 정비 등에 따른 기금 출연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79조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직원의 원활한 행정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필요 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부는 기재된 자료를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 설명서로는 464쪽이고요. 네. 공동주택 지원인데요. 일단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감사반 운영 및 참석수당을 지금 일단 2배로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올해 감사 요청에 따라서 진행된 조사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2건을 했습니다. 2개소. 올해 2개소 예, 하신 예, 거예요? 예. 어디에요? 금산주공하고 부영아파트. 금산주공 부영아파트요. 요거는 좀 감사 결과하고 좀 갖다 주시고요. 네네. 그럼 실제 그 감사 진행하시면서 전문 감사관은 한 몇 명 정도 위치가 있어서 진행하신 거예요? 부영아파트는 전체 외부 감사를 의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금산주공은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자보로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이 전년도하고 어떻게 1,000원짜리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올 수가 이거는 저희가 있나요?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다 편성을 해서 그렇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추경에 금년도에는 좀 많습니다. 27개 단지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편성된 4억 5천만 원은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아니 그 심의해서 몇 개 단지요? 뭐 신청한 게 있을 거고 네네. 최종 결정 보조금 결정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신청된 거로 금년도에 내년도에 신청된 단지는 27개 단지에 한 17억 정도가 됩니다. 17억이요? 예, 예. 이제 지난번에 네네. 저희가 그 이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네네, 그렇죠. 내리면서 예.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년도에 좀 많이 몰렸고요. 네. 이제 후년 정도 되면 또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일부러 추경에 담으시려고 이렇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하신 한 게 거예요?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네네. 저희들은 더 많이 편성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상승액은 전년 동일하게 지금 잡으라는 예. 지침이 있었나 보죠? 예. 예, 여튼 뭐 사업 추진에는 뭐 문제가 없겠죠? 추경에 일단 좀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좀 조정을 잘 하셔야겠네요. 네네. 472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인데 우리 이거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경해서 감 해갖고 한 2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전년도 본예산보다 더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네네. 일단 임차급여 부분에 대한 증액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뭐 급여 기준이 뭐 완화되거나 뭐 요인이 있습니까? 예, 좀 변동사항도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시의에서 편성되는 거기 네네. 때문에 네. 저희 시가 어떻게 보이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도에서 일괄 보존의 시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좀 이건 여유가 있게 항상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아니 예. 뭐 그런 그 여튼 뭐 국도비 매칭해갖고 담게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급여 기준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공동주택팀장 당명원입니다. 일단 주된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그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좀 증가가 돼가지고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79만 737원에서 82만 2,524원이 됐고요. 둘째로 증액을 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이제 추가 시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책정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이 요인이 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좀 이거 구체적으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20대 미혼 청년들이 네네. 있는 그 가정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청년을 포함해서 3인 가족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그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모 가정에 그냥 그 해당 지급액을 주기만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 기준액의 소득의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되 부모 가정에는 2인 가족 기준으로 주고 청년한테는 1인 가구 단독으로? 기준으로 따로 준다는 얘기죠. 아, 네. 그렇게 분리해갖고 네네, 이러진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부분에 대한 일부 이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일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적용할 때 지금 이제 청년 부분에 대한 것을 분리해갖고 여튼 이제 계상한 측면 뭐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서는 475쪽인데요. 우리가 보통 건축 인허가 기간이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허가권은 5일, 5일, 7일 이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 그 대다수의 민원이 인허가 관련해서 더 뭐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거더만요.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냥 민원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가 요거 뭐 사전에 뭐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세움터라는 그딱 시스템에다 올려놓으면 건축가에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산림이나 농지부서는 활용을 잘 안 해요. 누가 건축가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서 세움터를 보고 그 해당 부서에 글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 일단 세움터에 올라온 그 사업을 그 보시고 뭐 산림이면 산림, 농업 분야에 좀 일러 주셔가지고 이 민원 기간을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 우리는 못 봤다 이게 얘기만 해. 우리는 다른 기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세움터에 올라오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주장을 펴요. 이 부서 의견은.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은 건축가에다 이게 올라오면은 뭐 농림 분야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라도 이렇게 좀 협의를 좀 빨리 다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경 건축가 지역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